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유엔군 초전기념관 상설 전시를 살펴볼 기념관 선생님 안기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은 유엔군 지상군의 첫 전투인 중미령 전투에서 희생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원 한 분 한 분의 숭고한 희생을 더 기억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기념관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보이는 이것은 기념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조형물입니다. 군인 2명이 보이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무언가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해 보이기도 하죠. 이 조형물은 1950년 6.25 전쟁 중에 미군이 참호 속에 앉아있는 실제 사진을 바탕으로 만든 구조로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했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군인들 머리 위쪽을 보면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빛이 비춰지는 곳에 유엔의 상징도 보이는데요. 가운데 세계 지도가 있고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가 지도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광복 이후 남북한은 냉전 상태 속에서 지내다가 1950년 6월 25일 모두가 잠든 일요일 새벽, 북한의 군대는 전차를 앞세워 남한을 침략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남한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며 나라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평화기구인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엔은 세계 평화를 위해 회의를 열었고 이 회의에서 약속한 내용이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입니다. 이를 통해 22개의 나라에서 군인과 의료진, 구호물품 등을 보내 우리나라를 돕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북한의 군대가 남쪽의 낙동강까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힘을 모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승리를 시작으로 우리 국군은 서울을 되찾고 북한의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북한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자 이번에는 중국이 북한을 도와 전쟁에 참전하는 바람에 다시 우리는 남쪽으로 후퇴하게 되었고 현재 38선 부근에서 남북한은 치열한 전투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끝이 나지 않는 전쟁으로 남과 북은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결국 1953년 7월 국제연합과 북한은 전쟁을 잠시 멈추기로 약속했고 그 상태는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답니다. 이름도 위치도 들어본 적이 없는 동양의 작은 나라. 여러분이었다면 그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울 수 있었을까요? 참전자들은 과연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스미스 부대원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1950년 7월 5일 중미령 전투에 참전하셨던 참전자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미령 전투는 1950년 7월 5일 유엔군의 선발대로 제일 처음 한국으로 들어온 미국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북한군과 6시간 15분 동안 벌인 전투를 말합니다. 중미령 전투는 6.25 전쟁 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전투 중 하나입니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미 8군 제24사단 21연대 1대대와 제52 포병대대 A포대를 주축으로 편성된 부대로 일본 규슈에서 훈련을 받던 중 한국으로 파병되었습니다.
7월 1일 부산의 공항에 도착한 스미스 부대는 2일 대전에 도착하고 5일 새벽 오산 중미령에 도착하게 됩니다. 7월 5일 새벽 3시 중미령에 도착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비를 맞으며 진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침 7시 수원 근처에서 북한의 전차부대를 확인한 이후 8시 16분 첫 사격이 이루어지면서 유엔군 지상군과 북한군의 첫 전투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스미스 부대원들은 북한군이 더 남하하지 못하도록 6시간 15분 동안 열심히 막았어요. 그러나 엄청난 병력과 화력 차이로 결국 물러나게 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들이 보입니다. 이 공간은 스미스 부대원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동판에는 중미령 전투에 참전한 540명의 부대원 명단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미스 부대의 지휘관 찰스 스미스, 지금의 무량기 수목원 자리에서 52 포병대대를 이끌었던 밀러 페리, 중미령 전투에서 죽은 친구 폴을 위해 시를 쓴 조셉 랭곤, 유일한 한국인으로 통역장교로 근무한 윤승국 장군님도 보이네요. 잠깐 우리 추모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뒤 눈을 감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념관에는 중미령 전투 이후 스미스 부대원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2개의 기념비인 구초전비와 신초전비가 있습니다. 더불어 중미령 전투가 있었던 매년 7월 5일에 스미스 부대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추도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6시간 15분간의 중미령 전투는 어떤 이에게는 패배한 전투로 기억될 수도 있으며 어떤 이에게는 전쟁이라는 참혹함을 몸소 느낀 전투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엔군 지상군과 북한군의 첫 전투라는 점, 유엔군이 참전했던 전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확연히 차이나는 전력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먼 타국의 젊은이들이 희생한 숭고한 전투였으며 이후 6.25 전쟁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던 의미 있는 전투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참전자의 기억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스미스 부대원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Many of them were dead. We brought a few wounded back with us, but it wasn't a very good day for us. It was raining. So many guys were sick. Some of the guys come up with pneumonia. Everybody was just wet, you know. But we done the best we could. That's all. Because again, in looking back, just by being there, it doesn't necessarily make you proud, but it does give me a great deal of respect for those who gave so much more than I did. All I gave was some time. I didn't do it. Those are the ones I had the most respect for. And I have also garnered a respect for the South Koreans at the same time, that is the military. 유엔군 초전 기념관이 위치한 이곳은 첫 지상군 전투가 시작된 곳이지만 이제는 평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중미령 전투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산 중미령 평화공원의 유엔군 초전 기념관과 스미스 평화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를 관람하고 스미스 부대원의 희생을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